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세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을 현 AB를 접는 선에서 접어가지고 2,0에서 X축에 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조금의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접혀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요거는 어쨌든 이거 접혀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한다면 자, 이런 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곡선 반경이 똑같기 때문에 이 원도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지름 3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2,0, 와, 그럼 접하는 거니까 중심 좌표가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 이렇게 되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이꼴 9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또 다시 그림을 잘 생각하면 이 AB라는 것은요, 두 원의 공통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했을 때 공통현 구하려면 뭐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빼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아래에서 위로 빼게 되면 4x 6y 되겠고 9는 지워지고 넘어가서 9, 4, 13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선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 거 물어봤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 O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0,0에서부터 거리를 물어봤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2에다가 2 공통 튀어나왔고 그러면 2제곱 여기 얼마가 되겠죠? 3제곱입니다. 자, 00 대입하니까 13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13 이렇게 처리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과 얻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맨 처음 스타트할 때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는 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AB를 접는 선으로 해서 2,0에서 접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 원을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곡선의 휜 정도가 요거를 이렇게 접어놓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반지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심 좌표가 2,3 반지름이 3인 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공통현이다 라는 거에서 차를 통해서 방정식 만들어 놓은 요 과정까지 여기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풀이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거기 이 그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는 부분 복습도 잘 하셔서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마무리합니다. 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길이가 일정한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3대2로 외분하는 점, AB에 있지 않은 점 C, BC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D.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뒤에 또 삼각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모양 위치를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AB가 주어져 있는데 AB를 3대2 그러면 3, 2 길이를 뭐 5쯤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P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합니다. 3대2로 외분하는 점 외분 3대2 와 그러면은 길이에 와 쩍 똑같은 길이만큼 더 추가했습니다. 외분하는 점을 Q 그래서 3대2 바르게 표시한 거죠. 자, 그러면 길이 뭐 5 잡아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Q점 잡았습니다. 자, 이때 AB 위에 있지 않은 점 C, 뭐 C 위쪽에 뭐 대충 잡으겠습니다. C. 자, 근데 BC를 또 3대2요? 너무 높게 잡았나요? 와, 됐습니까? 그래서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3대2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그럼 길이를 어떻게 할까? 이건 뭐 111 놓죠, 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삼각형 CPB C점 여기 있고요, P점 여기 있고요, B점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삼각형 넓이 요거 그 다음에 DBQ 와, 이 큰 삼각형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넓이를 S1 뭐 여기 넓이를 뭐 그냥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개념으로 하죠. 뭐 2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S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럼 여기는 10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와, 여기는 3이 되는데요.
그럼 30이 되나요? 와. 그랬을 때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끝났습니다. 2분의 30 이런 정도의 B니까 15해서 답을 나오면 되겠죠. 마지막에 구하는 건 뭐 가벼운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맨 처음에 이 위치를 이렇게 3대2 위치, 그 다음에 외분 위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3, 2 그러니까 5, 5 해서 이제 합해서 이제 길이 B 형태를 좀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높이 부분들도 뭐 3대2 외분이니까 여기 1, 1, 1 이렇게 처리해서 높이 놓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넓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풀어가는 거. 자, 서로의 이제 위치 관계를 어떻게 표시하냐 그런 거니까 내분점, 외분점 구해가는 그 정의 형태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표시하는지 연습하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잘 이해되셨죠? 자, 7번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야 됩니다. 자, 7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 ABCD의 선분 BC 중점을 M, 대각선의 한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들을 PQS라고 해줬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심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16, 24 되어 있고 됐습니까? 중점을 M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직선 위 한 점 P에서 수선들을 내려서 좌표를 QS, QR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군요. PQ 길이하고 그 다음 PS 길이 이 길이가 같다. 이때 PR 길이를 한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갈까요? 뭐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 A점을 이렇게 이제 원점 이런 식으로 놓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X로 16 가고 Y 좌표는 중점이니까 12 뭐 이런 형태 좌표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16분의 23은 거 어떻게 됩니까? 28이 16, 38이 24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선 AC의 직선 방정식, 이거 이제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 방정식은 Y는 2분의 3x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 AM 요것도 직선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분의 10이면은 4, 4, 16, 4, 3, 12가 됩니까? 4분의 3 x 요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P점 좌표를 좀 놔야 되는데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놓는 게 좋을까요? 자, P점 좌표를 센스 있게 2a, 3a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미지수를 하나 줄이면서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문제에서 PS 길이와 PQ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PQ 길이 구해가는 게 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3x-4y는 이꼴 제로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5분의 절대값 들어가니까 6a-12a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PS 길이는 맨 처음에 24에서 y좌표를 지금 3a로 놨으니까 3a를 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24-3a 처리한 것이 5분의 6a인데 a 값이 양수일 때니까 6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가 3으로 약분 38이 24 약분해서 8-a는 이꼴 5분의 3으로 약분했으니까 2a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하겠죠. 자, 40-5a는 2a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a 값은 그러면 7분의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러면 PR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6에서 좌표가 2a라고 했으니까 2a를 빼면 됩니까? 자, 그러면 16에서 7분의 80을 빼야 됩니까? 와, 무슨 산수가 이렇습니까? 자, 4 공통 16 공통이 되나요? 16? 1 빼기 맞습니까? 16이 공통이 됩니까? 그럼 7분의 16 곱하기 5 해주면 5, 6, 30에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7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7분의 32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수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P 플러스 Q를 구하라니까 뭐 39 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패턴 같네요. 자,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금방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숙들이 좀 복잡해서 좌표를 넣겠다라고 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좌표들 M값 좌표, 그다음에 AC 직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AM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센스 있게 제가 처리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좌표를 뭐 x, y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미지수가 또 두 개가 되고 불편한데, 자, 여기 또 2분의 3 이렇게 생긴 걸 보고 2a, 3a 이렇게 좌표를 놓는 이 부분이 아주 현명하게 그나마 산수를 좀 편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 PS 거리는 뭐 24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A 값 당연히 양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절대값이 큰 의미가 없어서 산수 깔끔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해되셨습니까? 자, 도형 형태의 뭐 응용 문제로서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시험 시간에 뭐 갑자기 만나면 당황할 수 있는데 차분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좌표로 표시할 거면 뭐 깔끔하게 풀이 진행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문제에 적용해서 풀이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해설 마칩니다.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과 3, 4분의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양수A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조건인가요? 비율을 3대2로 외분하는 점이 AB 위에 있다. 오호, 요 모양 이거 자 넓이 96이다. 뭐 넓이 96은 나중에 산수해야 될 것 같고, 자 처음에 주어진 정보에서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점 좌표, B점 좌표를 잡아서, 자 근데 P호 P가 3, 4분의 점인데 3대2다. 연결을 주겠는데 3대2다. 3대2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점 잡아야 되니까 3대2다. 거꾸로 따지면 2대1 이렇게. 아하.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3대1로 외분하는 이런 점이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평행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P점이 존재하는 부분, 요 1대1을 좀 잘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나중에 이제 삼각형 넓이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선 AB 길이를 먼저 구해 놓겠습니다. AB 길이 두 개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루트 5A 해서 여긴 또 가볍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평행이라는 것 때문에 AB 직선 방정식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선 방정식. 자,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절편을 이용해서 처리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에다가 2a를 곱하면 됩니까? 2x 플러스 y 처리됐고 2a에 대해서 마이너스 a 꼴체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저는요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2a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a가 양수라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처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나온 건데, 이게 2대1 요 부분이 있으니까 P에서부터 거리를 하게 되면 루트 5분의 얼마? 3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제 뭐로 써볼 거죠? 이제 높이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저기 B를 이용해서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자, 넓이 구해갑시다. 자,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루트 5a 됐고요. 자, 루트 5분의 3a가 높이 처리된 이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9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루트 5 사라지고 깔끔하게 또 3도 사라지고, 그러면 a 제곱은 3, 3은 9, 3, 20 그죠? 32에다가 곱하기 2 처리해서 64 처리되니까 a 값은 8 하면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들이 조금은 그냥 정상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좀 낯설게 스스로 좀 찾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3분의 2로 외분하는 점이 a, b에 있다. 요 표현에 해당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점 잡아서 이렇게 PO 되어 있으니까 3대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2대1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자, 왜냐면 AB가 좀 이미 주어진 점이고 P점은 좀 모르는 점이니까 아는 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를 생각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점. 그래서 여기 1대1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1대2 B 이용하니까 전체가 이제 3에 해당하니까 루트 5분의 3a 처리해서 높이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밑변 길이 처리가 됐고, 직선의 방정식도 좀 현명하게 구하려는 방법 좀 보셨죠? 절편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좀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 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은 이제 어떻게 쓸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못할 이론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9번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설명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세마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PQR이 있다. P점은 X1, Y1 좌표가 되는데 요 값이 최소인 점이고, 무슨 뜻인가요? 좌표를 조금 표시를 해봐가면서 뜻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쫙쫙 표시 좀 해볼까요? 축이 좀 살짝 휘는데 1, 2, 3, 4 1, 2, 3 뭐 대략 좀 잡아서 원 표시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이식이 무슨 점인가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같습니다. 자, 원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 맞죠? 이쪽이 이제 0,0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리의 제곱이 된 거죠. 최소인 점. 그럼 뭐 여기가 되겠습니다. B점 찾았습니다. 자, 됐고요. R3라는 점은 또 뭡니까? 요게 또 최대인 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나게 생겼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정확하게는 2분의 x1 더하기 x3의 제곱 이런 관점을 해서 두 점의 이제 중점 이런 형태, 뭐 전체다 4를 곱하기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중점 이렇게 봐도 되겠고, 요거는 x1 더하기 x3라고 되어 있는 이 점을, x1이라는 것은 사실 숫자거든요. 여기는 좌표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표현되니까 이런 것은 원 위에 있는 점을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평행 이동해서 제곱했으니까 또 이제 y도 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즉 이걸 쭉 이렇게 평행 이동,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원을 다시 한번 또 이쪽에 그려놓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연장선상에다 쭉 가서 제일 멀어진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 대단한 거 아니군요. 자, R점도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R'이라는 좌표는 뭡니까? 여기가 R이 나오게 되면 이게 또 대칭 구조로 해서 이쪽에 이제 R'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삼각형 PQ라는 것은 원의 점이고 R'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요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대칭 구조라면 이제 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심까지 이 거리가 문제에서 5가 되어 있는데, 자, 요 거리는 빼기해서 4가 되겠고, 요 거리는 또 5에다가 늘어나서 여기 6이 처리되니까 결국 거리는 10이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삼각형 PQR'의 넓이를 좀 구해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점이 P점하고 R'이라는 거니까 PR' 요걸 이제 밑변 길이로 하고 높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2분의 1에 요건 이제 10 처리되는데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 연장선상에서 가장 높아질 때 이제 직각으로 쭉 올라갔을 때 그럼 이제 반지름 길이가 돼가는 거죠. 반지름 길이 1 처리해주면 전체 넓이 5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군요. 위치 자체를 그냥 한 방에 주어지지 않고 살짝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런 개념으로 이제 B점 찾게 만들어 놓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둘의 중점 형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요건 이제 원위의 점인데 이만큼, 즉 여기 좌표 P점이 좌표만큼 평행 이동, 즉 이 원을 그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제 옮겨다 놓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가장 크다,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어떤 점이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 점이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R점이 역시 중심 연결한 선의 연장선상에 되겠다라는 요 판단, 두 번째 판단하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R' 좌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식하고 그 다음에 도형하고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정리되어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산수만으로 하겠다, 이건 조금 불편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또 복습을 또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잘 이해되셨죠?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열심히 복습하십시오. 1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열심히 풀어서 해가 딱 나왔다.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값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합을 구해달라. 범위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랍니다. 오호, 그렇습니까? 그리고 범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는 4개다. 재미있군요. 차가 자연수인데 정수가 4개 있다. 요런 건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녀석이 만약에 정수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고 치게 되면 4개가 돼야 되니까 2, 3, 4 이렇게 되니까 이쪽도 정수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정수가 아닌 숫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1.5 그러면 2, 3, 4, 5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차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차가 정수가 되려면 여기 그러면 5.5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와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이때는 3이 되겠고 이때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기 이제 차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다행스럽게도요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3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a 하고 3분의 5a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에서 이제 근 형태가 나오죠. 물론 이제 또 어느 쪽이 또 크냐를 또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차를 구해가는 거니까 그냥 차를 구해가면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8a에서 절대값 해놓고 이 결과가 3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a의 절대값이 9가 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 이꼴 제로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 이꼴 제로 두 가해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은 인수분해되게서 a 마이너스 9에 a 플러스 1 이꼴 제로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하고 9가 나오고요. 이것은 뭐가 됩니까? 뭐 a 값은 뭐 근위 공식으로 해서 야, 이거 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데 뭐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수가 아니니까 이건 답이 되지 않겠죠. 자, 여기 이제 답이 될 수 있느냐? 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제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왼쪽도 있겠지만 오른쪽 식을 보게 되도 당장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9 이렇게 하나 선택이 됐습니다. 자,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3분의 a 제곱 마이너스 8a 절대값 한 부분이 이번에 얼마가 돼야 되겠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a 12 마이너스 12 제로 되겠고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는 이꼴 제로 해서 또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값이 26 이거 뭐가 되나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군요. 인수분해 쓸 뻔했습니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에다가 얼마가 됩니까? 16에다가 12 더하니까 28 뭐 이 정도 처리가 되나요? 자, 됐습니다. 여기는 a-2, a-6 그래서 처리가 돼서 a 값은 2하고 6이 나오는데 이 6이 돼버리면 또 무슨 일이 생기죠? 아까 이제 3의 배수가 되어야 뭐 이렇게 뭐 정수였으니까 지금 이게 또 정수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a 값은 여기가 2가 선택되고 이쪽이 또 선택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값이 이제 4개가 얻어지는 것 같은데 이때 a 값의 합은 그러면 9하고 2하고 여기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 이런 값들은 이제 전부 다 합해야 되는 거니까 9, 2 여기는 합쳐서 8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9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자, 처음에는 그냥 2차 부등식 이런 문제 형태라서 뭐 긴장감 없이 시작을 했는데 막상 풀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부등식 나와 있고 인수분해까지 다 돼 있어서 범위 이렇게 표시해달라. 쉬운 문제가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수가 된다. 그 다음에 정수가 4개다. 뭐 그냥 무난하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정수가 될 때와 아닐 때로 나눠지게 되면 이거 차가 좀 달라지겠다. 뭐 그럴 수 있다 정도가 되는데 그때 좀 실제 차를 구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답이 하나 나오고 또 이쪽도 답이 안 나오고 풀이가 좀 많이 돼야 됩니다. 특히 정수가 아닐 때 열심히 풀어서 했는데 또 여기도 또 하나만 답이 되고 하나도 답이 안 되고요. 이쪽도 답이 되고 아주 좀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고 또 중간에 또 답이 안 되는 녀석 되는 녀석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까탈스러운 문제 같아 보여서 큰 틀의 흐름 좀 다시 한번 쭉 살펴봤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잘 복습하셔서 슬기롭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마칩니다.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의 점 n,0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밖에서 접선 그었다. 좀 쉽지 않은데 1,4분면에 접점의 좌표를 PN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구해서 이야 좌표들을 두 번째 거에서부터 좌표 30 될 때까지 y좌표들을 열심히 구하기 위해서 곱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n이 1이면 원위의 점이니까 좀 그렇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원을 일단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쁘게 그려져라. 자, 됐고요. 좌표 n을 이렇게 표시해서 접선을 그어야 되는데 접선이 또 잘 그어지나요? 자, 대략 그었습니다. 접점 좌표 이쪽은 이제 우리가 PN 이렇게 놓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접선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직각되는 부분들이 당연한 결과가 되겠고 여기 길이는 n 처리가 되겠고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x 좌표를 좀 어떻게 찾아갈까요? 저는요 이렇게 수선발 내리면 여기 이제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큰 삼각형하고 여기 작은 삼각형 이렇게 생기는데 닮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빗변 대 n 대 1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1 대 요 길이 이제 x 좌표면 x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좀 구했습니다. 즉 PN의 x 좌표가 x분의 x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하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b를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루트가 들어가서 좀 불편합니다. 그럼 y제곱은 자 1 빼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이제 루트를 이렇게 딱 씌우면 되는 거니까 좌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럴싸하죠? 물론 이제 루트 씌워서 그냥 n제곱 이렇게 처리해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좌표 나왔는데 이 녀석들을 제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yn의 제곱. 그럼 뭐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이 값에다가 제곱제곱 우리는 2부터 30까지 대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잘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n-1, n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기 때문에 짝을 맞추려고 n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의 제곱에서부터 곱하기 에서 30의 제곱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2 되겠고요. 여기 이제 1, 3이 되겠고 그 다음 대입하면 3, 3에 2, 4 이렇게 4, 4에 3, 5 이렇게 쭉 가서 나중에 이제 30까지 대입합니까? 30 그럼 29, 3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부 이 값들이 이제 곱하기인데 좀 보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웃한 부분들이 약분돼 가죠. 그럼 규칙성에서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맨 앞에 이렇게 2개, 맨 뒤에 2개가 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하고 30이 있으니까 60이 되겠고 분자 31. 31이면 뭐 약분될 일이 거의 없겠죠. 자, 됐습니까? 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도형적인 거.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변기를 처리했던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 공식을 써 가는 방법도 있지만 뭐 문제 모양이 너무 확실한 이런 모양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좌표를 찾아가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닮은 형태의 비례식을 세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삼각비를 공부하셨으면 뭐 삼각비를 통해서 이렇게 코사인 값 되는 거죠. 코사인 값 이렇게 형태에서 x 좌표를 찾고 y 좌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입해서 처리하는 게 무난해서 대입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좌표 돼 있고 자 이때 이제 센스 있는 부분들이 분자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두 덩어리라서 여기를 nn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인 산수 부분에서도 조금 재미있는 점 여기 비례 관계에서 여기 좌표 찾는 점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값들인데 나누는 부분들이 약분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현명하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3번. 이 문제 형태는 2학년 과정의 수열 파트에서 계산하는 그런 수식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라서 학습을 잘 해두면 여러모로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이해 잘 됐길 바라면서, 그리고 복습 열심히 하길 바라면서 13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4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부등식이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성립한다. 알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라. 자, 저는 먼저 오른쪽 거부터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거가 이제 1차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쪽 부분이 일단 0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성립합니까? 오케이. a-b 플러스 1 이꼴처럼 이렇게 관계해서 b 값은 a 플러스 1이라는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측식을 봐야 되는데 b 값이 a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처리를 좀 하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 마이너스 2양식의 플러스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판별식 D를 보게 되면 a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여기가 우연찮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0보다 역시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합니다. 자,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정리를 또 잘해야 되니까 부호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 a제곱 플러스에다가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2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이것도 인수분해도 안 되는 거가 나오네요. 자, 산수. 자, a 근의 공식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에다가 또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범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가 2가 되게 되면은 이거 뭐가 되죠?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큰 숫자입니까? 그렇게 되죠. 1점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범위 이렇게 처리되게 됐습니다. 자, a 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자, 범위 들어가 있죠. 결과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최대 값을 구하라. 정수다란 말이 또 맞아 보이네요. 자,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 돼 있고 b 값은 아까 뭐로 구했죠? b 값은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2a 플러스 1, 요 녀석의 최대 정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족해주는 정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대략 마이너스 3.xx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만족해주는 a 값 정수는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7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의 최대값 마이너스 7. 자, 뭐 하나 쉽게 내지 않고 약간의 조건들을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문제풀이 형태에서 조금 더 새롭게 가미돼서 범위를 그래도 이제 조그맣게 또 이론 하나 물어보는 거죠. 1차 부등식에서. 자, 이론도 살짝 하나 물어봐가면서 조건 처리해 줘야 되겠고, 대입한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 보게 된 보편적인 풀이죠. 최고차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 D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범위 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니까 정수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구하고 최종 답풀이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큰 틀 흐름 좀 되짚어 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문제보다 좀 살짝 하나 더 비틀어서 문제 조건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황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인 듯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은 살짝 좀 곁들인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잘 이해되셨습니까? 열심히 복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 다뤄봤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직사각형이 내부에 평행이 되도록 두 점 PQ를 잡습니다. 길이가 나와 있을 때 BA, BB의 길이 차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평행선을 딱 그은 거죠. 그리고 이쪽이 변길이 가르쳐주고. 자, 이 문제 풀이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자, 저희가 기억하는 키포인트는 이건데 잘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양이
중간에 PQ가 일치되는 점이 이렇게 하나 딱 생기고 길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여기 뭐 4루트 2 처리되겠고 여기 4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접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평행선을 아예 그어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편하게 돌아가면서 빙빙 들어가면서 변 길이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A, B, C, D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그러면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중간에 여기를 뭐 P점이라 해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좌표대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표 표시를 잘못했네요. 변기를 좀 어쩔 수가 없죠. 뭐 변기를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좀 PA 제곱 나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이 PB 제곱이니까 이제 곧바로 가죠. 뭐 관계를 뭐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PA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면요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로 해서 자 그 다음 PB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차를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괄호를 쳐가지고, 호호. 그러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쪽에서 문제에 주어진 길이를 이용해서 QD의 제곱 빼기 QC의 제곱입니까? QC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또 뭐가 될까요? 요건 또 B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A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빼기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이제 A제곱은 이제 소거가 되니까 남은 부분이 B제곱 D제곱 이가 또 같아져요. 그죠? 실은 이제 뭐 대각선 되는 것들 뭐 길이를 이제 제곱해서 더하게 해주면 결과가 같다 뭐 이런 공식도 있는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PA 제곱 빼기 PB 제곱이라는 것은 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 4루트 2에 제곱해서 4제곱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6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와우. 그랬을 때 이제 PA 플러스 PB 하고 이게 PA 마이너스 PB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이게 자연수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 이제 16 곱하기 1입니까 8 곱하기 2입니까 4 곱하기 4입니까 합이 뭐 4 곱하기 4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PA, PB 두 개의 길이 대각선 길이 합했는데 갑자기 16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 대각 뭐 이렇게 와 말이 안 되죠? 이쪽이 4루트 2 4 이렇게 되는데 자, 뭐 길이 이렇게 합했다고 지금 이런 길이 합한 이 부분이 이제 16까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8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차가 얼마였다? 2였다. 해서 이제 풀이를 구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모양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은 도형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풀었을 때 문제에 대한 핵심 이렇게 공부한 거 이렇게 평행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모양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고 모양 나왔을 때 이렇게 대각선 부분에 이제 변 길이들을 이렇게 표시해 가게 되면 이 대각선 길이 제곱한 것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런 관계에서 제가 지금 문제에 그냥 필요한 부분 형태로만 처리했습니다. 좀 풀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부분 봤을 때 이게 같아지는구나 이런 관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길이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쪽이 그나마 좀 이론 더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이 그림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도형 부분은 어떤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그런 형태의 도형은 그 풀이 원리만 정확하게 기억해두면 그때 만든 수식 가지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열심히 복습해서 잘 극복하십시오. 1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많은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힘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기운 드리겠습니다. 우샤! 16번 이어집니다. 0이 아닌 두 숫자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있고 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런 값을 구해달라. 자, 요 식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죠?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주어진 식을 a로 한번 a 제곱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a분의 b 처리가 될 것 같고 플러스 이렇게 착 이런 거군요. 됐습니까?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퀄 제로. t 세제곱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t 6제곱은 1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는 그런 수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밌습니다. 근데 이러한 근을 이제 이 식에 대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요 식에서 대입한 값들이 이제 주어진 요 식에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재밌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x 제곱 x 세제곱 다 좋은데 x 4제곱이 어떻게 되죠?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니까 6제곱까지 한 결과가 0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 fx는 x 7제곱이 되는 거고 그런데 6제곱이 이랬으니까 x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문제에서 f-a분의 b에다가 f b분의 a를 구하겠습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군요. 자, 이렇게 구하란 얘기는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빼기 b분의 a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쓰면 마이너스 튀어나가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이런 모양인데 자, 요건 또 어떻게 처리하죠? 중간에 이제 우리가 요런 식의 이제 근이 사실은 a분의 b가 근이었거든요. 근데요, 두 근의 곱파트 부분이 1인 걸 살피면 하나가 a분의 b면요 다른 하나는 이게 역수 모양이니까 b분의 a 이렇게 된 거예요. 와우, 됐습니까? 야, 이게 이제 전에 공부하던 거 따지면 이제 흑은 이게 공부하던 거 따지면 오메가 바 뭐 이런 거 구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식을 좀 변형하게 되면요 t 더하기 t분의 1은 이퀄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수 형태의 두 개 이렇게 합하면 1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답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이 문제의 해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가진 특징을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하니까 무난하게 계산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근데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웠겠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되짚어봅니다. 주어진 식 허근 갖는 식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a제곱으로 나눠서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 좀 쉽지 않을 텐데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은 치환하는 모양으로 보면 다 이렇게 치환했다는 얘기는 요 식이 근이 이제 a분의 b라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이 식이 이제 갖는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제곱해서 우와 이렇게 이제 문제랑 연결되는 거니까. 문제에 연결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이 f에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이런 것들 a분의 b가 이제 이 x 형태가 대입하는 값이니까 이런 특징에 있어서 우이샤 6제곱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0 된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대입을 하게 되면 7제곱 요 값만 즉 x 값만 구해보게 되는 거니까 대입했을 때 이런 결과들은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지금 요것만 순수하게 이렇게 쓴 것은 좀 사실 잘못입니다. 요거 대입했다라고 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좀 깔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에 들어가니까 계산은 아주 좀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요 주어진 식의 근 혹은 갖는 식하고 연결한 부분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처리된 좀 훌륭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문제도 또 복습 또 열심히 하라고 또 권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이론들이 좀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공부를 좀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16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엔 1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최소값은 4차식이 실근, 4차식이 근에 대한 것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자, 주어진 또 4차식이 어떤 특징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미지수가 들어가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식의 특징이 계수가 대칭구조니까 살펴야 되겠죠. 자, 가운데 차수 열심히 좀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뒤쪽에 x제곱분의 1이 생기겠고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생기겠고 그 다음에 빼기 a 처리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을 이제 t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일단은 좀 치환된 식 모양부터 쓰겠습니다. t제곱이 되겠고 이쪽에 이제 플러스 t가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이꼴체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이게 인수분해에서 끝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실근을 갖는 형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찌해야 되죠? 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x 더하기 x분의 1 이 부분인데 x값이 0보다 큰 상태에서는 이 부분은요 그거나 갖다가 2배의 루트 곱하기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이보다 큰 결과가 되고요.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루트 안에 집어넣는 이 부분이 좀 괴로우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죠? x값을 뭐 마이너스
뭐 k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가로 열고 k 플러스 k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t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t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요소죠. 됐습니까? 자, 이런 곳에서 뭐 이게 이제 뭐 근을 가져야만 요 2차 식이 이런 곳에서 근을 가져야만 원래 이제 4차 식이 이제 실근을 갖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우리가 자, 저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적용하니까 대칭축이 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서 그려가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좀 더 멀리 그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판별식 t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거죠. 여기서 근 이렇게만 가져봐야 이런 것들은 문제에선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근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이 하나 존재하려면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이런 형태로 이제 근이 갖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더 작아져야 도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근을 이렇게 완벽하게 근을 다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실근 드디어 이제 실근 가질 조건들이 돼가는 건데 실근이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실근이 가질 조건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열심히 집어넣겠습니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크거나 같다 소거가 되니까 0이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a의 최소값을 물어봤군요.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a의 최소 당연히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려운 과정들이 몇 군데가 존재합니다. 주어진 일반적으로 4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죠. 보편적으로는 이제 인수분해해서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에서 이미 실근을 가졌으니까 다른 근 자체가 이제 더 근을 뭐 더 어떻게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근 개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있는데 4차식 자체가 실근 갖는 이런 형태들은 좀 독특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도 독특합니다. 와우, 상반 방정식 형태로 치환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치환한 모양은 좀 이제 익숙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인수분해 형태 때문에 치환했을 때 그때 그 치환한 t 값의 범위 부분들을 정확하게 원래 x 값에 따라서 이 t로 치환한 이 값의 범위 모양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그런 요소인데 이 부분 아주 철저하게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또 이제 2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해서 이게 열심히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을 갖는 게 아니죠. 주어진 식은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근 가져야 되는 대칭축을 이용하니까 실근 가지려면 우선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부터 근이 생겨갑니다가 이제 최종 문제 풀이가 되는 상당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실수할 여지가 아주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각각 부분에서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복습도 철저히 잘하라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공부해서 17번 극복 잘 하길 바라면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이고 세마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풀이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과연 어떨 걸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2차 다항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px의 최고차 계수는 음이다. 뭐 다항식을 구하는 뜻 같습니다. 구해서 함수값을 구해달라. 두 다항식을 합하면 싹 지워지고 상수성만 남겠다. 세제곱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곱셈공식하고 연결시켜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니까 p 더하기 q p 제곱 마이너스 pq 더하기 q 제곱 이런 모양 형태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 이렇게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이 요거부터 이제 좀 식을 그래도 정리했을까요? 4를 지워져서 이제 p 제곱 더하기
빼기 PQ 더하기 Q 제곱 요 모양인데 뭐 일단은 좀 4를 지워서 4, 32 4, 6, 24 4, 2, 1 됐고 4, 2, 4, 4, 16입니까? X 4, 5, 20 4, 2, 8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형태를 풀겠다. 그래도 이제 차수 뭐 개수가 좀 줄어드니까 좀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 모양이 되는데 P 더하기 Q가 4인데 이거 뭐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차수를 좀 줄여볼까요? 아니면은 문자를 하나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자, Q를 4-P 해서 여기를 4-P의 제곱으로 처리하게 되면 P제곱, P제곱, P제곱 3P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12P에다가 16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3이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자, 3P 제곱 마이너스 12P 여기를 12로 이렇게 센스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원래 부호가 바뀌면 안 되는데 자, 21X 제곱 플러스 24X에 4를 이항시키는 48 처리해 주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분이 이제 3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P 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4 이런 형태가 될 거고 한 이유 조금 있으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X 4제곱에다 2X 세제곱 됐고 3, 7입니까? 3, 8이 24 그 다음에 16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P-2의 제곱이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2차인데 최고차 부분이 음인 P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수항 부분 보니까 4가 돼야 되겠고 4 제곱이 돼야 되겠고 요건 뭘까요? 뭐 AX라고 놓고 이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4인지 마이너스 4인지 잘 모르는데 좀 애매한데 자, 어쨌든 우리가 요거 표현해보면 X 4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A제곱 X제곱 처리 되겠고 16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2배에 이렇게 곱하기 한 마이너스 자, 이게 3차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AX 세제곱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처리됐다. 알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처리가 되겠고 상수항 부분이 플러스 4입니까? 마이너스 4입니까? 요것만 좀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차항 부분을 좀 살피면 되는데 2차항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러면 X제곱이 생기는데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2차항 부분이 플러스 4일까요? 마이너스 4일까요? 여기가 플러스였다면은 마이너스 4x 제곱에서 마이너스 8x 제곱에 플러스에서 플러스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 처리되면 이제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오호, 여기 좀 시간 걸리는데요. 자,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P-2라는 것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드디어 우리가 px를 구해냈습니다. p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qx도 얻어집니다. 둘을 합하면 자, 그럼 문자가 다 사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 합하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4가 돼야 되니까 상수항 부분이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x, qx 드디어 구해냈습니다. 자, 이리 됐을 때 문제에서 p4를 구해달라.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10에다가 4를 대입했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6 처리되나요? 됐고 Q3을 구해달라. 9에다가 6에다가 그럼 4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그렇다면 정답 P4 더하기 Q3 다 나왔습니다. 뭐 마지막은 뭐 계산하는 숫자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가 중요한 키포인트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복잡한 이 수식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px, qx 합이 4 줘야 되는데 세제곱 형태라서 곱셈 공식 모양을 이용해서 이제 숫자 4를 해서 차수를 좀 낮춰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부분도 옆에 있는 식이 그냥 x에 대한 다항식 하나가 돼 있으니까 한식 하나 쪽으로 간 겁니다. px, qx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 가는데 아무래도 p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니까 p로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자, 요러한 형태 부분이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에 이제 근접해 있어서 요렇게 변형해서 좀 살펴가는 과정이 순간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려놓은 거 좀 다르죠. 이렇게 처리했고 드디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했으니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근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데 그 찾기가 생각해보니까 마주 쉬운 건 아니죠. 요 부분이 결정되어 있고 여기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잘 모르지만 4로 결정되어 있다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제곱하는 형태 부분 찾아서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만들어놓은 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px를 찾으면 자동으로 이제 qx 해서 이제 함수 값 형태 전부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문제까지 긴 수식 정리를 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야 세마고 시험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21번 끝으로 세마고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